이런 좀 세계 상징성을 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는 내 작품과 다른 작품에 이제 차별화를 주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꽃시장에 가기 전이나 꽃 이미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상징하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색깔이 있다. 이번에는 색채학과 색의 상징 그리고 보색을 좀 알려드리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컬러라고 하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좀 정보를 많이 들어오죠. 언어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빨간색이면 정지, 파란색이면 출발, 노란색이면 천천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플로리스트 분들도 꼭 알아야 하는 이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색상, 이제 형태, 질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은 색상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팔레트에서 색깔을 미리 만들듯이 이제 플로리스트 분들도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작업은 이제 색상의 조합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문화적 그리고 전통적, 종교적 측면에서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좀 색의 상징성을 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는 내 작품과 다른 작품에 이제 차별화를 주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 색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상징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실 건데요. 빨간색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자세한 그리고 많은 내용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색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면 사랑의 색깔, 그리고 에로티즘의 색깔, 혁명의 색깔, 분노, 증오, 공격성이라는 색깔도 있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따뜻함, 기쁨, 활기, 즐거움, 용기를 나타내는 색깔이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 그러니까 식물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모하메드의 색깔이기도 하고 자신감, 희망, 젊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고 충성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겉보기의 색깔, 물의 색깔, 얼음의 색깔로도 쓰이기도 하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혜, 그리고 낙천적인, 긍정적인, 친근함, 명량함, 그리고 약간 미친 느낌이 나잖아요. 옛날에 노홍철 씨가 상징했듯이 노홍철 씨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노홍철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의 색깔이기도 하고 로맨스, 부드러움, 옛날에는 여성의 색으로 쓰였지만 아주 옛날에는 한국 남자의 색으로 쓰였고 요즘에는 젊은 남성의 색깔로도 사용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하얀색은 눈색, 구름색으로도 쓰이고 순결, 그리고 항복, 그리고 애도의 색 이렇게 사용을 하죠.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비옥한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주의 색깔이기도 하고 우아함, 격식 있는 색깔이기도 하죠. 갈색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색, 흙의 색, 평범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마법과 약간 비밀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감성과 약간 좀 매력이 있는 색깔이죠. 한편으로는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이기도 합니다. 회색은 돌의 색, 그리고 안개의 색, 흙의 색이기도 합니다. 회색 역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약간 좀 우아함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이렇게 좀 색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보색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설명해드리면 요하네스 이튼이라는 분이 가장 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튼은 스위스의 화가이자 디자이너고 바우하우스의 교수에 있던 사람인데요.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교육 단체이기도 하고 건축 양식으로도 보여지는 현대 예술의 시초 같은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색이라는 뜻은 이제 반대되는 색깔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라는 뜻은 차가움과 뜨거움, 주황색과 파란색, 파란색과 주황색 이렇게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보색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스트로서 이제 꽃시장에 가기 전이나 꽃 이미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상징하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이 예를 들어 노란색이다 하면은 보라색을 같이 사용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이 보라색으로 깔리면 노란색이 좀 더 튀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 이웃색을 사용해서 빨간색, 주황색, 핑크색, 마젠타색 이렇게 하는 이런 색으로 하기도 하고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신혼집에서 프로포즈 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일로 꽃장식에는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을 사용했고 이걸 좀 뒷받침하는 색깔로 초록색과 연한 주황색을 사용했습니다. 파란색의 보색인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의 이웃색인 초록색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얀색도 있는데 하얀색은 왜 색깔로 안 치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트는
흰색과 검은색은 독립적인 색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색상과 조합을 통해서 명암과 광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모델이신 허혜선님과 친구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클래스에서는 빨간색과 마젠타색 이렇게 좀 이제 보이시죠? 이런 이웃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장식에는 어떤 조합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말씀드리면 보라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이 사용되었습니다. 보라색과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과 노란색은 이웃 색깔이고 보라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과 파란색은 보색 관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플로리스트들은 작업을 들어갈 때 사소한 디테일을 신경 써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색깔이 화려해지고 적은 색상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구성하면 색깔이 좀 수수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색깔 조합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 보라색과 주황색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색깔들이 오히려 좀 새로운 조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한되지는 않게 가끔은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색상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플로리스트는 색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고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야 실수 없는 장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